네, 계속해서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고성국 박사, 박상철 경기대 교수, 소정섭 시사저널 전 편집국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허익범 특검팀이 어제 굉장히 바빴습니다. 어제 밤 늦게까지요.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는데, 자, 압수수색 대상엔요, 김경수 지사 의원 시절 함께 일했었던 비서의 컴퓨터도 포함이 됐습니다. 자, 특검의 브리핑 먼저 들어보시죠. 비서가 일정 관리를 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기록이 컴퓨터에 있을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소명 자료를 준비해가지고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일정 관리가 이 사건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일정 관리를 담당하는 비서가 통상 컴퓨터에 그거를 관리하고 있을 것이다 라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자, 압수수색이 당초 빨리 끝날 것으로 예상했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국회까지 전방위적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일정 확인을 위해서 비서 컴퓨터까지 압수수색을 했는데 뭐 깡통 컴퓨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러는데, 자, 영장에는 실질적으로 어떤 혐의가 적시가 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제 오전 7시 30분부터 이제 그 압수수색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사실 뭐 오전 안에 끝나지 않겠냐 이런 것도 있었는데 12시간 넘겨서 밤늦게까지 계속이 됐습니다. 이렇게 압수수색이 길어진 이유는 이 공용 하드디스크에 들어있는 김 지사 관련된 자료들을 이제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통해서 하나하나 내려받으면서 그걸 대조 분석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좀 많이 걸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영장에는 뭐 2가지 혐의가 적시가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단 김 지사의 신분은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은 보고 있고요. 하나가 이제 드루킹 김 씨와 함께 댓글 조작을 공모했다라는 업무방해 혐의. 다른 하나는 드루킹 김 씨 측의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먼저 제안을 했다라는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 지사가 먼저 이제 그 자리를 제안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2가지 혐의가 영장에 적시가 돼 있고, 어제 압수수색은 김경수 지사의 관사 그리고 사무실은 물론이고 국회의원 시절 사용했던 업무용 PC, 그리고 그 당시 보좌진들의 PC, 또 일정 담당 비서의 PC와 핸드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미 뭐 김경수 지사가 의원 시절 사용하던 컴퓨터는 다 완전 폐기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파일의 복구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뭐 깡통 PC다 뭐 이렇게 뭐 얘기도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특검은 일단 마지막까지 복원 작업을 하고, 그래서 김 지사의 당시의 동선과 그동안의 드루킹 김 씨 그 일당들의 어떤 진술 이런 내용을 상호 비교해서 정확한 동선을 확보를 하겠다라는 것으로 보이고, 그 핵심은 결국 2016년 11월 8일에 그 파주의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있었다는 그 킹크랩 시연회 과연 이제 김경수 지사가 같이 그것을 보았는가 여부에 지금 현재 특검은 모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우모 씨, 뭐 양모 씨, 언론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김 지사가 그 드루킹과 함께 킹크랩 시연을 뭐 봤다, 뭐 이런 진술을 확보했다, 뭐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앞서 영장이 한 차례 기각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시간도 사실은 좀 많이 지났고요. 김 지사가 쓰던 국회 PC, 뭐 비서의 컴퓨터도 포함이 됐다고 하는데 또 뭐 복구 불가능할 정도로 다 지워진 상태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시점이 조금 늦었기 때문에 유의미한 어떤 증거가 나올 수 있겠느냐 좀 우려하는 목소리 나오는데, 고 박사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지금 뭐 특검에서 나오는 얘기를 들으면 뭐 그런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 3월, 4월에 경찰이 이 사건을 조사했을 때 왜 최소한의 압수수색조차 안 하고 사건을 몇 달째 이렇게 하다가 특검에 넘겼을까? 정말 부실 수사도 이 정도 부실일 줄 몰랐다. 이런 얘기를 이제 다시 안 할 수 없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 깡통 PC라는 단어까지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는 특검이 할 수 있는 다른 방법, 이를테면 그래도 어쨌든 지워도 다 100% 완전하게는 지우지 못할 거다라고 하는 뭐 범죄 심리학의 어떤 전제를 가지고 그래도 한번 최대한 자료를 뒤져보는 것과 그다음에 이 자료만으로는 도저히 범죄 입증이 어렵다고 할 경우에 여러 가지 그 다른 객관적 정황들을
이 자료와 이렇게 퍼즐 맞추게 하는 수준으로 가서 입체적으로 조사하는 방법밖에 없죠. 그렇죠. 이제 그 과정에서 조금 전에도 그 보도가 됐습니다만 그 김경수 의원의 기사가 그날 저녁에 그 시연회가 있던 날 그 인근의 식당에서 카드 결제를 하고 혼자 밥을 먹은 것이 이제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제 진술은 들어봐야 됩니다. 뭐 그 사람이 혼자 그 동네 볼 일이 있어서 갔다 이럴 수도 있는 거니까. 뭐 오비락일 수도 있고요. 그거는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정황까지 가지고 퍼즐 맞추기를 해야 되는데 아까 소 국장 말씀하신 대로 핵심은 킹크랩 시연회에 김경수 의원이 참석했는가 그리고 거기서 어떤 형태로든 사인을 줬는가. 그 사인은 말로 줄 수도 있고 뭐 고개짓으로 줄 수도 있는데 말하자면 이 댓글 조작을 위한 그 이 프로그램이 킹크랩 아닙니까? 이것이 제대로 작동됐는지 그동안 자기들이 구축해서 이걸 한번 시연해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자리에 만약에 김경수 의원이 참석을 해서 시연을 보고 그리고 이거 해도 되겠습니까? 했을 때 고개를 끄덕이는 형태로라도 하라고 하는 뜻을 표했다면 이건 이제 지시관계가 되는 것이니까. 드루킹 얘기로는 뭐 이런 걸 보여주냐 뭐 알아서 하시지 뭐 이렇게 했다는데 뭐 그건 뭐 드루킹의 일방적인 드루킹의 이야기고요. 일방적 주장이죠. 어쨌든 이 부분의 사실관계가 밝혀지는 것이 이 김경수 의원의 혐의를 입증하는데 가장 중요한 이제 단초가 된다. 뭐 일단 특검의 그 초점은 거기에 맞춰져 있고 제가 봐도 뭐 객관적으로 그렇게 수사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상철 교수님. 네. 역시 특검의 존재 가치가 이제 살아있는 권력을 향해서 검찰의 수사, 증거 확보를 한다라는 것 때문에 역시 특검의 존재 가치는 역시 인정받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특검이 어떻게 수사를 할 것인가는 많은 국민들이 이제 관심을 가질 거예요. 근데 여기는 좀 저는 다른 결에서 하나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증거 확보가 중요한 것은 정말 사실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 경찰에서 이걸 이미 확보를 했다면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현재 이것이 특검까지 왔지만 과연 이게 정치적인 문제냐 아니면 법적인 문제냐를 냉철하게 따질 필요가 있다. 즉 법의 잣대로 볼 때는 옥석을 가려야 되는 것이죠. 그렇네요. 법과 관련성이 있었다. 첫째가 이제 드루킹하고 김경수 지사하고 과연 공모 관계냐라는 것. 뭐 시연회에 참석했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공모 관계가 되려면 최소한 지시 내지는 같이 연구를 해서 같은 결론을 내가지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고 뭐 그런 것을 우리는 공모라 한단 말이죠. 일종의 고객과 어떤 무슨 그런 관계라고 보면은 공모 관계라고 볼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초점을 잡아야 될 것인가. 그런데 이것이 그동안에 언론에서 이야기했던 것만 계속 유지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정황 증거도 찾으면 그게 아니죠. 먼저 법적인 문제를 첫 출발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선거법 위반이라는 걸 보고 약간 당황을 했는데 오사카 공사를 제안했다라는 것이 만약에 그 드루킹스한테 김경수 당시 이제 의원이었겠죠. 선거운동을 도우면서 당신이 이런 걸 도와주면 오사카 공사를 줄게 라고 하면 매수 행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상식적으로 오사카 공사를 미리 말할 정도로 대단한 자리도 아니고 또 들리는 말로라고 표현하겠습니다만은 오히려 거절했다. 좀 더 뭐 센 걸 이야기했었는데 뭐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무산이 되는 과정을 보면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 그 어떤 변호사지만은 적합한 사람은 아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압수수색 영장 안에 두 가지 법률 혐의상을 넣었어요. 공모 관계냐, 오사카 공사 자리 그 자리가 선거법 위반과 관련된 거냐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옥석을 분명히 이제 가려야 될 것 같고 그렇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간이 짧습니다. 짧기 때문에 정치적인 어떤 흐름, 소위 언론 플레이라는 거죠. 그걸 활용하면 수사의 효과는 잠깐 있을 수 있지만 이 짧은 기간에 수사를 하다 보면 보다 법적 사실적 문제에 파고들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누가 봐도 기간이 좀 짧구나. 좀 더 늘려야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연장이 되기 때문에 보다 제가 항시 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법률적 문제에 초점을 맞춰가면 훨씬 효과적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달라 했는데 거절을 당하고 지금까지 언론 보도에 나오는 걸 보면은 센다이 총영사를 오히려 이제 역제안을 했는데 거기는 우리가 갈 자리는 아닌 것 같다. 좀 급이 낮다. 뭐 이렇게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뭐 특검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수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선생입니다. 자, 김경수 지사 소환이 뭐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확실히 피의자 신분으로 바뀐 것 같은데요. 정치권에서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수사 시한의 반환점을 돌고 나서야 실질적인 특검 수사는 비로소 시작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강범위한 국민적 의혹이 여전한 사안인 만큼 수사기관의 연장을 통해 반드시 그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을 강하게 말씀드립니다. 수사할 거면 제대로 하라. 대신 정치 특검 되지 말라. 만약 또 확인되지 않는 사실을 언론 플레이하듯 흘리는 수준의 이 특검이라면 국민들이 신뢰할 수가 있겠어요? 네, 뭐 빠르면은 뭐 다음 주 초반에도 소환이 될 것처럼 지금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자, 김 지사 강금원 전 회장 추도식에서 이 사실을 통보받고요. 자신의 휴대전화 2대를요 특검 쪽에 이미 제출 형식으로 전했다고 합니다. 자진으로 이 제출을 한 건데 그만큼 수사에 협조를 하겠다, 뭐 이런 의미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특검 수사가 언론을 통한 망신주기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대한민국 검찰에서 어느 정도 특검에서 피의 사실은 뭐 많은 부분이 이렇게 좀 사실은 기자들을 통해서 예. 이렇게 유출이 된 건 사실이었는데요. 뭐 아무리 관행이라 하더라도 예. 피의사실 공표는 정말 근절해야 될 적폐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수사 중인 주요 사건이 2개가 있습니다. 예. 하나는 드루킹 특검이고 또 하나는 그 기무사 계엄령 문건인데요. 예. 양쪽 다 특검이고 특별수사단인데 여기서 계속해서 제가 보기에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되는 그런 정보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뭐 줄줄 셀 정도죠. 예, 뭐. 그래서 예. 이거는 뭐 여야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법에 규정되어 있는 피의사실 공표라고 하는 원칙이 무너진 것이기 때문에 예. 더구나 그것이 검찰에 의해서 무너진다면 그게 특별검찰이건 아니면 특수수사대건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다. 이 점을 우선 지적하고요. 예. 그러나 이제 그와 별도로 경남도지사의 관사와 집무실을 압수수색하는데 어떻게 비밀리에 합니까? 예. 어떻게 언론이 취재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김경수 지사가 이런 식으로 자신의 집무실과 뭐 관사를 압수수색하는 것을 기자들이 취재하는 것을 여론몰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좀 지나치게 이 부적절하고 이 과잉 대응을 하는 것이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예. 그리고 그런 면에서 언론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단순히 그러한 그 압수수색의 광경을 취재하는 게 아니라 예. 끊임없이 취재원들을 찾아다니면서 추적해서 취재 보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죄는 절제적으로 이것은 금지하고 처벌해야 되지만 예. 그러나 동시에 언론이 취재해서 보도하는 것 자체를 여론몰이라든지 언론을 통한 무슨 창피주기라든지 예.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피의자들은 대체로 그렇게 대응하지만 이것은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는 이렇게 적절한 이런 대응은 아니다. 그다음에 전화기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미 제출했다 그러는데 이미 예. 변호사 선임을 했고 또 아주 굉장한 거물급 변호사를 또 새로 선임했는데 예. 변호사 법률 조언 다 받아가면서 대응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휴대전화 압수는 그야말로 시간 문제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미 제출한 것은 참 잘했다고 보는데 예. 사실은 저 2대만 있는지는 또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미 제출된 것만 가지고서 검찰이 수사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예. 그밖에 뭐 다른 것이 없는가를 또 뒤져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뭐 그런 점과 관련해서는 저는 김경수 지사도 이제 상황이 좀 엄중한 상태로 들어갔다고 보고 법률적 조언을 받아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권리를 지금 행사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또 이에 대한 특검의 수사도 한 점 성역 없이 원칙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김경수 지사가 이제 뭐 자료를 갖다가 제출하고 성실하게 수사에 임하는 것 좋고요. 앞으로도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뭐 방금 이야기 나온 대로 이걸 여론몰이라든지 또 혹은 또 뭐 되게 정치인들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음해 세력에 의해서 나는 당하고 있다라든가 그런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저는 보고 철저하게 성실하게 또 수사에 임하는 모습을 김경수 지사가 보여주는 것이 본인을 위해서도 저는 좋다고 봅니다. 예. 근데 아까 그 전에 그 김성태 그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또 야당의 대표가 이제
다 상반된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즉 수사기간을 연장해야 된다라는 압박, 그다음에 굳이 연장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우리가 아마 기억이 날 겁니다. 이제 박영수 특검이라고 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특검이 작동됐을 때 기간을 연장할 수밖에 없고 법에도 근거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 당시 많은 국민들이 안타까워했어요. 더 수사를 확실하기 위해서는 특검 기간이 당연히 법에 보장된 대로 연장이 돼야 될 텐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나 결국 연장을 안 했어요. 예. 그래서 저도 그 면에 대해서는 이건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제 비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특검 수사 과정을 공개한 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 피사실을 가지고 공표한 것까지 아니라면 어느 정도는 브리핑한 건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대변이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 수사 자체가 너무 정치적으로 흐르다 보면은 오히려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단 말이죠. 즉 기간을 굳이 연장해봤자 그냥 알맹이는 없고 겉으로만 그냥 정치적 공방만 오간다 그러면 그게 하나 명분이 돼서 법에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연장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법률적으로 봐도 누가 봐도 이거는 꼭 더 수사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자세가 중요하기 때문에 정치적인 정무적인 판단은 오히려 뒤로 미루고 보다 자꾸 제가 주문합니다마는 법률적 문제와 사실에 근거해서 특검이 진행됐다 했을 때 국민들이 그걸 동의를 하고 여야의 공방도 저는 사라지리라 봅니다. 예, 피의 사실을 뭐 다 공표할 수는 없지만 망신 주기식 이 피의 사실 공표는 정말 피해야 될 것 같은데 일정 부분 뭐 기자 간담회나 이런 건 계속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자, 운전 기사의 카드 결제 파주에서 있었다. 뭐 그 출판사와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뭐 구체적으로는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런 거는 또 요의미한 증거가 정황 증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결국 특검으로서는 2016년 11월 8일 그 드루킹 김 씨가 경기도 파주의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킹크랩 시연을 할 때 그 자리에 김경수 지사가 참석을 했느냐, 그리고 참석을 했다면 거기서 김경수 지사가 그 킹크랩 시연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이런 부분이 이제 향후의 어떤 공모관계를 법원에서 판단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방대한 어떤 이 정황 증거들을 계속 확보를 해나가고 있는 것이고, 이미 그 진술은 드루킹 김 씨 측의 측근들로부터 나왔고, 그리고 그걸 뒷받침할 구체적인 그 동선 확보는 이번에 이제 압수수색을 통해서 동선을 맞춰가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 그 중에 하나가 이번에 이제 김경수 지사의 당시 운전기사가 어쨌든 그 느릅나무 출판사 주변에서 식사를 한 그런 내역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특검에서는 종합적으로 이제 분석을 해서 그 당시에 김경수 지사가 참석했는지 했다면 어떤 태도를 보였고 그 드루킹의 시연에 대해서 김경수 지사가 어떻게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그렇다면은 그 드루킹의 댓글 조작 부분에 대해서 김경수 지사가 계속 보고를 받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그것이 이번 특검 수사의 핵심이라고 보고 모든 수사력을 거기다 지금 모으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보입니다. 자, 드루킹이 뭐 여러 가지로 좀 힘이 있다는 정황 증거를 보여주는 또 오늘 단독 보도가 나온 것 같은데요. 청와대에서 경공모 회원 무슨 변호사에게 아리랑 TV 비상임 이사직을 제안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드루킹 김 씨의 측근 중에 이제 윤아무개 변호사가 있는데 윤아무개 변호사에게 청와대 관계자가 아리랑 TV의 비상임 이사직을 제안했다. 뭐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아리랑 TV는 문체부 산하기관인 국제방송교류재단이 운영하는 사실상 이제 정부의 영향력 하에 있는 그러한 기관이기 때문에 청와대 관계자가 이 윤아무개 변호사에게 이런 비상임 이사직을 제안했다라는 것은 이 드루킹 김 씨 측과의 여러 가지 관계, 긴밀한 관계를 보여주는 하나의 또 정황이 아니냐라고 보고 이 특검에서는 당시 전화를 한 청와대 관계자가 누군지 또 왜 전화를 했는지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을 할 그런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관계 확인은 좀 더 필요하겠습니다만 이런 걸 보면 드루킹 일당들이 뭔가 대선 과정을 통해서 뭘 많이 한 것 같아요. 그게 댓글 조작이든 뭐 정책 제안이든 하고 난 다음에 대선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요구하고 기대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럼 뭔가 좀 챙겨줄 수도 있는. 그런데 이게 제대로 이 사람들의 요구 수준에 만족스럽게 뭐가 안 된 거죠. 그러니까 그거 말고 뭐 다른 거 아까 뭐 샌다이 총영사를 역으로 제안했듯이 이런 아리랑 TV 무슨 비상임 이사 같은 자리도 뭐 이렇게 그런 차원에서 이들을 무마하기 위해서 제안이 됐을 정황상 그럴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게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을 넘어서 정말로 드루킹 일당들과 현 정권 실세 간에 어떤 관계였는지의 실체를 밝히는 것으로 이 모든 논의가 수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거기
까지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어디까지나 뭐 지금 확인된 거는 아니고 이제 조간신문에 나와 있던 내용을 말씀을 드린 건데요. 자, 과연 특검에서 어느 정도까지 이 문제 풀 수 있을지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무사 관련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기무사 개혁위원회가요 3가지 개혁안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3가지 모두 사실상 뭐 해체 수순을 밟는 내용이다 이렇게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장영달 기무사 개혁위원장 입장 들어보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해체 수준의 개혁안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해체라는 표현은 안 쓰겠습니다. 이 집권자들이 필요로 할 때 악용을 함으로 인해서 이 군 정보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는 역사를 반복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보호자를 하더라도 그 한계를 분명히 하고 그 근거를 명백하게 하기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네, 해체라는 표현은 쓰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어제 발표한 개혁안 사실상 기무사 해체 뭐 이렇게 봐도 되는 거 아닐까요? 내용상으로 이제 상당히 어떤 강도 높은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고요. 크게 봐서 뭐 3가지 정도의 안을 이 TF는 건의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상황에서 이제 대폭 축소를 하는 방안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국방부의 국방본부 산하로 이제 흡수하는 그러한 방안이 있고, 세 번째는 아예 국방부의 하나의 외청으로 독립시키는 방안, 3가지 안에 대해서 건의를 했고,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이 3가지 안을 바탕으로 국방부 안을 좀 더 넣어가지고 검토한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기무사 개혁과 관련된 구체적인 안을 보고를 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제 장영달 위원장이 밝힌 것 중에는 기본적으로 기무사 인력을 30%를 무조건 줄인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또 대통령에 대한 독대를 폐지하고 또 보안 방첩 업무와 무관한 기타 나머지 부분의 동향 관찰 업무는 폐지한다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고, 전국에 산재해 있는 그 육공부대를 또 없애는 이런 내용도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기무사가 뭐 조금 다른 얘기지만 뭐 계엄과 관련해서 단순 검토 계획이라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구체적인 계엄 시행 준비 관련 내용이 담긴 파일이 지금 특수수사단에서 이렇게 좀 확보를 한 듯한데, 자, 실제로 실행을 할 의지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이시는지요? 제가 먼저 할게요. 우선 그 문건을 저는 본 적이 없어서 그 판단을 못 하겠어요. 그리고 아마도 지금 특수수사단에서 새로 입수했다는 문건을 본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혹시 박 교수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문건을 안 보고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다만 제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이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문건, 이게 위법성이 있냐 없냐 이거 지금 수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위법성 여부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기무사가 이런 문건을 만든 것이 적법했냐라고 하는 문제에서부터 이게 정말로 쿠데타나 내란을 하기 위한 그 음모, 그 계획 문건이었냐. 그다음에 더 나가서 이거를 실행하려고 했냐. 그럼 실행하려고 했다면 어느 범위까지, 어떤 사람들까지 이 실행 계획에 포함이 돼 있냐.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가 이른바 기무사 문건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그 요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 중이고 제가 문건을 보지 않은 상태니까 제가 뭐라고 제 개인적 의견으로 논평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죠. 그렇군요. 박 교수님. 지금 기무사가 특수수사단의 수사 대상도 되고 있고 또 개혁의 대상도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기무사에서 이런 어마어마한 문건이 만들어졌다는 것이 그 문건을 만들겠다고 했던 지시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민구 전 그 국방부 장관을 내란 음모죄로 혐의로 출국 금지를 시켜놓는 것. 내란 음모 다음에 그러면 과연 실행까지 움직이지 않냐. 음모라는 것은 사실 음모로서 끝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내란만큼은 음모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범죄의 혐의에 범죄 그 조목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실행 단계에 들어갔냐는 별개의 문제인데 저는 기무사의 특수문건상 그게 과연 실행 단계까지 갔다 하면은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고 이건 기무사 문제만은 아닐 것이다. 어쩌면 당시 청와대, 어쩌면 권한대행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문제로 저는 보고요. 제가 간단하게 이제 기무사의 개혁 방안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면 그 현재 상태를 그대로 놔두고 30%만 축소한다는 것도 개혁의 강도에 맞지가 않는 것 같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아주 국방부의 아주 독립적인 업무, 국방부가 처리할 수 없는 뭐 방위산업청 같은 건 외청을 만들더라도 이런 그 기무사의 업무 정도는 어쩌면 국방부의 핵심적인 업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 아니라고 말한 기구를 축소해서 한 부서로 넣는 것, 뭐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향후 국방부의 문민화가 연결됐을 때 기무사 입장에서는 서운해할 필요는 없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시대에 맞게끔 변화되는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기무사는 첫째 이 수사에도 적극 협조를 해야 되고 그래야죠. 또 계획도 계획의 대상이라는 게 아니라 적폐의 대상이 아니라 이건 시대에 안 맞는 조직에 내가 앉아 있었다라는 생각을 해서 자기 각성 도전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존립 근거가 되는 대통령령도 뭐 폐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자 조금 다른 얘기지만 군 문제 마지막으로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군 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이 한국당은 계속해서 좀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유착 관계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군 인권센터가 이제 시민단체인데 굉장히 민감한 여러 가지 군과 관련된 이러한 어떤 정보 이런 것들을 입수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출처가를 좀 밝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이제 동시에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지난달 그 송영무 장관이 마리논 사고 희생자들의 분향소를 방문했을 때 임태훈 소장이 이제 송 장관을 가까이서 수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유족들을 좀 달래는 모습들 이런 등등이 이제 영상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부분 관련해서 어떤 관계냐 이런 걸 밝혀라라고 계속해서 어떤 이 시민단체인 군 인권센터에 대한 공세를 자유한국당은 계속 펼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외교 안보 정치 관련된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